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의 유인자 포골의 가이텐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일본은 제국주의 성격을 띠며 대륙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같은 성격을 지닌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 조약을 맺으며 추축국의 편에 서게 되죠. 추축국 편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연합국과 대립하게 된 일본은 1941년 12월 미 해군기지가 위치한 진주만을 공습하며 태평양 전쟁의 막을 열었습니다. 성공적인 공습으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쟁 양상은 얼마 안가 완전 미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 해군 전멸이라는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대패배, 이어서 과달카날 해전에서도 패배한 일본은 미국의 승기를 넘겨주었죠. 이렇듯 패망의 길을 걷고 있던 일본이었지만 강경파가 장악한 일본 사령부는 항복은커녕 기사회생을 꿈꾸었습니다. 사실 기사회생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지만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죠. 1억 옥새. 1억의 사람이 옥처럼 부서진다는 뜻으로 일본 제국이 미쳐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단어입니다. 실제로 일본 지도부는 끝까지 미국에 투항하기 위해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도 훈련을 시켰죠. 어이없는 것은 이때 민간인에게 준 무기들이 죽창 같은 재래식 무기였다는 겁니다. 민간인들까지 동원하려 했던 일본 제국인데 군인들에게는 더 심한 짓을 저질렀겠죠. 이때 전법으로 고안된 게 바로 상공이나 수상 그리고 수중으로부터의 특별 공격이라는 기상천외한 자폭 작전이었습니다. 상공에서의 공격은 잘 알려져 있는 카미카제 특공대죠. 폭탄을 실은 전투기로 적 군함을 때려박는 최악의 전술입니다. 수상으로는 시뇨보트가 있습니다. 급조한 소형보트에 폭약을 실어 들이박는 기묘한 전술이었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었는지는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뇨 특공대원이었던 쿠보 모리토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어이없는 것에 우리를 태워서 폭탄이랑 같이 날려버린다니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다. 당신들은 베니어 판자를 아는가? 베니어 판자는 주먹으로도 구멍을 낼 수가 있다네. 그따위 물건에 타서 폭탄을 싣고 가야 하다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며 억울함을 토해냈죠. 수중에서의 공격은 후쿠류와 오늘의 주인공 가이텐이 있습니다. 후쿠류는 사진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잠수복을 입고 기뢰가 달린 막대기를 든 채로 미리 잠수해서 대기하다가 연합군의 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순간 기뢰로 찌르는 전술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네요. 막장스러운 전술을 개발해내던 일본 사령부는 끝내 유인유도 자포골의 가이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직접 어뢰를 조종해서 적 함대에 들이박는 것이죠. 가이텐은 자폭이라는 극단적인 전술이었던 만큼 나름 성공적이었던 가미카제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엔 이만한 게 없었죠. 가이텐은 과달카날 해전에서의 패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3년 초 당시부터 고안되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이었던 다케마 타다미 대위가 이우라 조지로 중령에게 유인어뢰를 이용하면 필중 필살의 육탄 공격으로 전세를 뒤엎을 수 있다고 건의한 것이 시초였죠. 이우라 중령은 군령부 정상에 제안했지만 본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잠수대장이었던 이리자와 미츠키 대위가 유인어뢰 연구소와 함께 혈서까지 써서 사령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유인어뢰 계획은 특수 잠수함 비밀기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밀기지의 탑승원이었던 구로키 히로시 대위와 니시나 세키오 중이가 노후한 93식 산소호뢰를 개조해 유인어뢰를 만들어냈죠. 93식 산소호뢰에 1인용 조종석과 잔망경을 설치하고 기폭장치를 1.55톤으로 늘렸으며 속도도 향상시킨 것입니다. 유인어뢰를 완성시킨 구로키와 니시나는 상부와는 협상이 안 될 것이라 판단해 군령부에 직통으로 연구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연구서를 전달받은 나가노 슈신 총장은 계획은 좋지만 안 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구로키와 니시나의 유인어뢰까지 무산되나 싶었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고 1944년 2월 두 사람은 전면 혈서로 구성된 청원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이것도 거절당하나 싶었지만 2월 16일 핵심 거점이었던 캐롤라인 제도의 트럭 환초를 공격받고 점령당하면서 급박해졌던 나머지 유인어뢰를 승인하게 되죠. 다만 탈출장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유인어뢰의 훈련과 연구 그리고 승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제2특별기지대가 편성됩니다. 여기엔 개발자인 구로키와 니시나도 있었죠. 불리한 전황의 연구와 훈련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1944년 7월 오이리지마에서 유인어뢰를 병기로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사령부의 심의가 시작됩니다. 시간 관계상 탈출 장치를 배제한 채로 말이죠. 심의 결과 산소 엔진 때문에 통내 폭발 위험이 있고 후진이 안되며 선해 반경이 너무 크다. 모함인 대형 잠수함의 자망 심도가 100m인데 반해 어뢰의 심도는 80m라 모함의 심도를 약화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완성이고 쓸만한 게 못 된다는 말이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유인어뢰는 다시 창고에 박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나 해전에서 다시 한번 참패를 당하게 되며 일본은 이성의 끈을 놓게 됩니다. 8월 1일 심의도 통과하지 못한 유인어뢰를 정식 무기로 채용하죠. 참고로 심의 과정에서 지적받은 폭발 위험과 후진 불가 그리고 심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해결하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탈출 장치 또한 만들어지지 않았죠. 유인어뢰의 명칭은 하늘을 되돌린다는 뜻으로 가이텐이라 칭했습니다. 다시 전쟁의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특공 병기로 여기면서 말이죠. 가이텐이 정식 무기로 채용되면서 승조원 모집과 훈련도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승조원은 최초로 400명이 지원했고 총 1375명이 모집되었는데 이들의 나이는 겨우 17세에서 28세였죠. 훈련 과정에서는 물자 부족과 정비공 부족 그리고 불리한 전황에 따른 촉박한 시간에 의해 사망자도 다수 생겨났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가이텐 개발에 공을 들인 그로키 대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로키는 유인어뢰 안에서 지식 쌓기 전까지 보고서와 유서를 남겼고 이 일화는 승조원들에게 전해져 사기가 올라가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아무튼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이텐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잡하기 그지없었죠.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음은 물론 장시간 운행 시 유독가스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이텐의 내부에는 10개 이상의 복잡한 회로와 계기판이 엉켜 있었기에 홀로 조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일본 해군은 1944년 11월 4개의 잠수함에 12개의 가이텐을 탑재한 채로 미군을 향해 출격합니다. 목적지는 미군 기동부대의 거점이었던 캐롤라인 제도와 팔라우 제도였죠. 당시 가이텐의 승조원 중에는 구로키와 함께 가이텐을 만들어낸 니시나 중위도 있었습니다. 니시나는 항상 구로키의 유고를 지니고 다녔다고 하죠. 가이텐의 첫 출정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캐롤라인 제도에서 미군 급유함 USS 미시시 네와를 격침시키며 미군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죠.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가이텐은 상공에서 달려드는 카미카제보다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하긴 1.5톤에 육박하는 어뢰를 들이박는 것이니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가이텐은 기적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은 급유한 피해를 토대로 레이더를 강화했고 일본의 잠수함을 빠르게 포착해 폭파시켰죠. 그럼에도 일본의 무모한 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2척의 잠수함에 148대의 가이텐이 출격되었고 정상적으로 공격에 쓰인 가이텐은 21대가 고작이었죠. 이 공격들이 의미가 있었다면 특공병기로 남았겠지만 가이텐의 전과는 앞서 말한 USS 미시시 네와를 포함해 3척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목표였던 항공모함과 전함 그리고 순양함은 단 한 척도 격침하지 못했죠. 사망자의 비율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이텐 대원의 사망자는 106명, 미군 사망자는 187명으로 심혈을 기울여 개조한 다음 자포까지 한 것 치고는 초라한 비율이죠.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이텐을 특공병기 중 하나로 기리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아직도 가이텐이 전시되어 있고 오즈시마 섬에는 가이텐 기념관이 존재하죠. 어린 나이에 장성들에게 자폭 훈련을 시키며 애국을 강요했던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이텐 부대의 생존자들은 기념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병 출신으로 가이텐 부대에 들어갔던 생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때 군부의 거국일치 슬로건이 이용된 느낌이었다. 가이텐을 처음 봤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이것을 죽음의 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가이텐을 회상했죠. 일본의 군국주의 미화는 전쟁 당시에도 행해졌습니다. 일본 군부는 언론을 통해 가이텐 희생자의 유서라며 어머니 저는 3시간 후 조국을 위해 사나합니다로 시작되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죠. 이게 진짜 유서라면 미화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유서를 작성했다던 사람의 이름은 가이텐 승조원 명단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자포글의 가이텐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